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도쿄는 잿더미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 있었고 소녀 호소키 카즈코의 어머니는 ここにお店ができるの?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셨죠. 하지만 本当にすいません。来週には必ずお返ししますので。体売るか。弱いやつは食い物にされるんだよ。騙すやつより騙されるやつの方が悪いからな。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성격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하곤 했고 お母さん、弱いやつは食い物にされるんでしょ。騙すより騙される方が悪いんでしょ。和子、悪いことした人は地獄に落ちるんだよ。カズ姉ちゃん、お腹すいた。 카즈코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때로는 도둑질을 했으며 大丈夫。ほら、さっさと食べちゃいな。 때로는 지렁이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거리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굶주리지 않게 됐는데요. 허기졌던 마음엔 욕망이 들어섰고 카즈코 또한 28秒本当に30秒以内に泣いちまったよ。 너무나도 굶주린 경험 때문인지 カズちゃんは高校出たら何になりたいんだよ。本気で女優になるつもり？そんな甘いもんじゃないって分かってるわ。でも貧乏だけは絶対嫌。 배우의 꿈을 쫓기보다 돈 벌기를 선택. 그렇게 私体は売りません。安心して、うちはそういう店じゃない。 밤의 세계에 들어갔죠. 사장 오치아이는 화장을 해본 적도 없는 아직 솜털이 보송한 카즈코를 화려하게 꾸몄고 これで女になった。 가게의 넘버원인 릴리 옆에 앉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 카즈코는 처음에는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곧 私の席のお客さんってどういう人ですか？横山宝石って会社の社長さんだ。 어떤 손님이 돈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직감. 손님과 대낮에 밖에서 만나며 うちは本当に貧乏でした。あの頃は本当に苦しかった。横山さんみたいな素敵な方に励ましてもらえるなんて。 다른 직원들의 손님이었던 이들을 자기 고객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先月の指名数ナンバーワンは和子ちゃん。 가게 넘버원이 됐죠.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어째서 나쁜 일이 따라오는 걸까요? ねえ、なんか匂わない？いやね、貧乏くさい。 가게 직원들은 넘버원이 된 카즈코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평소 카즈코를 눈여겨본 오치아이는 和子ちゃん、何があった？ 카즈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곧 俺が必ず守っている。 카즈코에게 데이트를 신청. すごく似合ってるよ。プレゼントするよ。この服を着た君と銀座を歩きたいんだ。俺はいつか銀座で自分の店を出すのが夢なんだ。その時は君も一緒だよ。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카즈코는 いつか銀座にお店出しましょうね。 자신의 첫 남자가 된 오치아이와 함께 꿈을 키워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和子ちゃん、今からホテルに行くよ。話はもうついている。 고객 요코야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오치아이와 이미 거래를 끝냈다며 카즈코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体まで売るつもり俺たちだよ。の夢を実現させるためには金がいる。 카즈코는 그제야 자신이 오치아이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파악. 私があんたをいじめたのは落合の命令。最初のデートは銀座だった？ 자신을 향한 오치아이의 마음 또한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뒤늦게 깨달은 뒤 話し合い。何すんだ。やめてくれ。 거하게 복수하려 했지만 バカみた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まあ騙すより騙される方が悪いんだけど。 속이는 놈보다 속는 놈이 나쁜 거니까요. それで助かったんですか？バカね。死んでたらここにいないでしょ。 그리고 카즈코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넷플릭스에 또 하나 괴물 같은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설마 그 작품이 일본 드라마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일본을 휩쓸었던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희대의 악녀 후소키 카즈코의 실화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소개해드린 부분엔 야쿠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후소키 카즈코는 이후 야쿠자와도 엮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보는 내내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 후소키 카즈코의 삶을 자세히 알아보다 참 뭐랄까요? 드라마가 상당 부분 미화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감을 위해서인지 너무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부분은 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싹 사라지는 매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혐오스런 후소키 카즈코의 일생과 작품 비하인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속 마츠코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졌지만 그걸 알아주는 이가 없어 서글픈 인물이었다면 후소키 카즈코는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아직 20살이 넘지 않은 꼬꼬마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크게 받으실 수 있으니 20살이 넘으신 뒤 다시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후소키 카즈코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밤의 세계에 발을 들인 계기에 대한 이야기죠. 굶주림과 욕망, 배신으로 똘똘 뭉쳐있는데요. 후소키 카즈코를 연기한 배우 토다 에리카는 요 1화 대본만 보고 곧바로 출연을 결정했을 정도로 1화 이야기에 크게 몰입했다고 하죠. 참고로 작품은 후소키 카즈코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細木和子日本で一番有名な占い師彼女に運命を占ってもらいたい人間の列は引きも切らない一方でその傲慢なキャラクターを嫌う人も少なくない細木和子とは一体何者なのか私はこの女の半生を小説にする 미노리라는 대필 작가를 내세워 미노리가 바라본 후소키 카즈코라는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미노리는 처음에는 후소키 카즈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 그의 마음에 공감하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다가 이후 기사를 뒤지며 또 후소키 카즈코를 거친 인물들과 인터뷰를 하며 후소키 카즈코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점차 이 여자가 얘기하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러한 미노리와 함께 진실이 무엇인가 묻게 되죠. 물론 눈치 빠르신 분들은 후소키 카즈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차피 본인이 하는 말에 불과하잖아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네요. 잘 속는 편인가 봐요. 미노리가 기사를 더 알아보기 전까진 미노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후소키 카즈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んなの全部嘘に決まってるじゃん。嘘あなたまんまと騙されてるよ。細木さんがそれほど得をしたってことはあなたずいぶん世間知らずだね。 여튼 실제 후소키 카즈코가 쓴 책 제목은 여자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작품 속 미노리가 쓰는 소설의 제목은 여자의 자화상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후소키 카즈코가 곧 발매될 잡지사 폭로를 막기 위해 자서전을 준비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폭로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폭로를 모은 책 제목이 다름 아닌 마녀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마녀의 이력서에 의하면 후소키 카즈코는 아버지 후소키 유키토모와 그의 정부 미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어머니 가게 이름으로 딸 찻집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오뎅집을 운영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게 이름이 딸 찻집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합니다만 함정이 있으니 그건 바로 딸 찻집이 표면적으로는 오뎅 가게였으나 실은 풍속점이었다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는 후소키 카즈코가 17살 무렵부터 돈 때문에 풍속에 뛰어들고 배신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 후소키 카즈코는 13살 때부터 어머니 일을 도와 손님을 유인해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말하길 이때 경험 덕분에 세상 물정을 익히 배울 수 있었다고 하죠. 후소키 카즈코의 그렇듯 당당한 자세를 보면 잘은 몰라도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드라마 설정처럼 카즈코가 순진했던 시기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느낀 건 순진할 수 있는 환경을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인 듯 보이더라고요. 마녀의 이력서가 우리나라에 출간되지 않아 저도 읽어보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다만 드라마가 그렇듯 이야기를 바꾼 것은 아마도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호소키 카즈코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그의 삶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건 여튼 사실이니까요. 全部で1000万以上かかりました。仕方ないですよ。細木先生に専属用が足りないって言われたら。 작품 예고편 영상 댓글을 읽어보면 수많은 일본인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속편하고 속은 사람만 지옥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죠. 참고로 작품을 연출한 타키모토 토모유키 감독은 처음 작품 제안이 왔을 때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번이나 거절했다고 하죠. 이유는 개인적으로 호소키 카즈코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그에게 그렇듯 주인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찍어야 작품이 제대로 재미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설득한 데다 대배우 토다 에리카가 선뜻 출연에 응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어쩌면 이 작품을 호소키 카즈코를 중심축으로 쇼와 시대를 그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 그제야 제안에 응했다고 하죠. 참고로 토다 에리카는 아역배우 출신이라 호소키 카즈코가 활동하던 시기엔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호소키 카즈코의 말버릇 중 하나인 지옥에 떨어질 거야 또한 이번 작품으로 처음 알았다고 하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1화 대본만 읽고 뒷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고 강하게 열망, 빠르게 출연을 결심했고 의상 피팅을 하던 중 마지막 화 대본을 그때 처음으로 읽은 뒤엔 그야말로 격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 씩씩 화를 내며 메이크업과 분장,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 감독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엔딩이 이게 맞는 거냐며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全くその本に納得されてなかったようでズカズカズカって現れて監督プロデューサーこのシナリオでいいんですか最終回はこれでいいんですかこれで終わっていいんですかあなた方は、このドラマを通じて何を訴えたいんですか目がものすごい怖くて 다만 감독은 그런 토다 에리카를 바라보며 その瞬間にあこれはこの人細木数子いけるわっていうふうに内心は思っておりました 이런 사람이라니 더욱이 호소키 카즈코를 잘 연기해줄 것이라 예상, 속으로 대단히 기뻤다고 하죠. 진정한 사기꾼은 대개의 사실에 거짓을 섞어둔다 던가요? 작품을 본 뒤 자료를 조사하며 호소키 카즈코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순진한 부잣집 청년을 첫 남편으로 맞은 점,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점,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집을 뛰쳐나온 점 등은 사실 그대로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청년은 시간이 흐른 뒤 인터뷰를 통해 TV로 호소키 카즈코를 보기 전까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참고로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호소키 카즈코가 일주일 만에 집을 뛰쳐나온 것으로 그리는데요. 실제로는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자의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호소키 카즈코는 긴자의 여왕이라 불리며 긴자의 밤거리를 접수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의 긴자거리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충동원했다고 하는데요. 토다 에리카는 당시를 떠올리며 쇼와 시대 거리가 통째로 만들어져 있어 위화감 없이 그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호소키 카즈코가 야쿠자와 결혼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호리오 마사시라고 하네요. 드라마는 실존인물 호리오의 영감을 얻어 작품 속 캐릭터 이름을 호타라고 지은 듯 합니다. 또 이후 남편과 함께 가수 시마쿠라 치요코를 착취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덧붙여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만 호소키 카즈코는 시마쿠라 치요코를 질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은 여배우가 꿈이었지만 포기한 반면 자신과 또래인 시마쿠라 치요코는 같은 환경에서도 꿋꿋이 꿈을 향해 도전했고 결국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됐으니까요. 돈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했다며 스스로를 위로해왔는데 그런 변명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시마쿠라 치요코가 등장하는 편부터 호소키 카즈코의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이건 그가 양지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이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의 행실이 기사로 기록에 남은 것이죠. 때문에 드라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호소키 카즈코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하는데요. 토다 에리카는 그에 맞춰 초반부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그야말로 악당을 연기한다는 감각으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후소키 카즈코는 시마쿠라 치요코를 만나며 음지의 삶이 아닌 양지의 삶을 욕망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시마쿠라 치요코와 헤어진 뒤 점성술 책을 출간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다른 사람의 책을 베껴 쓴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죠. 姉ちゃんはビビッときた。自分には占い師としての天性の素質がある。そして何より占いは金になる。 그렇듯 양지의 맛을 본 호소키 카즈코는 점점 더 밝은 빛을 열망했고 역대 총리들의 존경을 받던, 하지만 당시 치매에 걸려있던 마사히로 야스오카를 속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졌듯 실제로 유족들의 소송으로 혼인은 무효가 됐다고 하죠. その時私は思ったんです。この女死ぬまで絶対に許さないって。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분노가 끌어올랐네요. 토다 에리카의 열연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다 에리카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인간을 이렇게 맛깔나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튼 참 여러 악행이 있었네요. 하지만 일본에서 그를 일본 제일 탐욕적인 여자라고 낙인 찍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선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작품에도 드러났듯 명성을 이용해 어마무시한 금액의 묘비를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아직도 수없이 많다고 하네요. 더 기가 막힌 점은 호소키 카즈코의 양녀 또한 점쟁이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호소키 카즈코의 양녀 또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호소키 카즈코가 양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며 키운 부분 때문이에요. 호소키 카즈코는 자신이 가족을 이루지 못한 꿈을 양녀 호소키 카오리를 통해 이뤘습니다. 그는 여자의 행복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카오리가 어릴 적부터 꾸준히 말해왔고, 그렇게 호소키 카오리는 겨우 중3이던 시절 어머니의 추천으로 선을 본 뒤 19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호소키 카오리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나타날지도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를 좋아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의 가족이 소중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때문에 가족이 인정해주는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어머니가 고르신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읽으며 가장 당황했던 부분 중 하나는 호소키 카오리의 남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는 호소키 카즈코의 지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소키 카즈코에게 점을 보러 온 그때 처음 만난 고객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는 호소키 카즈코에게 자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성과 결혼해도 괜찮은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호소키 카즈코는 지금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고, 이어 자신의 양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호소키 카즈코의 욕심으로 결혼한 건지, 정말로 점괘가 잘 어울린다고 나와서 결혼한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私占いなんて信じないの。 여튼 두 사람은 아직도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엔 손주도 봤다고 하네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르신들의 말씀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모지스 할머니가 쓰신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를 읽기도 했고, 이나모리 카즈오의 왜 일하는가 를 읽기도 했는데요. 지옥에 떨어집니다를 보며 두 책이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생존력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다만 호소키 카즈코의 동생 히사오가 말했듯 俺たちはガキの頃が悲惨な時代だった。いつも飢えててな。だから俺たちの世代は人一倍欲が深い。 자칫 잘못하면 탐욕을 부리기 쉬운 환경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호소키 카즈코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극한의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런 악마는 탄생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라고 모두가 극악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인물이 나타날 위험이 평범한 환경에서보다는 높을 테니까요. 姉ちゃんは自分が食い物にされた経験から人を食い物にする術を身につけた. 비슷한 작품으로는 오래전 소개해드린 제니게바가 있을 텐데요. 제니게바의 마지막 장면은 만약 주인공이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로 그려집니다.
평범하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고 평범하게 가족들과 밥을 먹고 평범하게 연애하며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그리죠. 아마 호소키 카즈코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감독은 또 다른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미노리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노리의 역할이 호소키 카즈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호소키 카즈코와 정반대의 인물인 만큼 호소키 카즈코의 어둠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여겼죠. 어쩌면 호소키 카즈코는 미노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딸에게는 그런 삶이야말로 여자의 행복이라며 돈을 벌기보다 가정을 꾸리라고 강요했으니까요. 토다 에리카는 대본만 읽었을 땐 또 촬영을 하면서도 아무리 은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야쿠자한테 당했는데 또 야쿠자를 좋아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 캐릭터에 완전히 이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호타와 마주하는 마지막 장면을 찍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정말로 사랑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듯 평생을 연기해왔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스태프들이 감독님도 울어요 라고 외쳐 감독의 얼굴을 쳐다보니 감독 또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귀까지 빨개진 채로 눈을 가린 채 오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監督と一緒に細木数子を生きてこれたんだなって思えたのがまた幸せでした。 토다 에리카가 고백하길 그는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에서 이만큼 몰입해 연기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본에 쓰여있지 않은 슬픔과 기쁨을 모두 느끼며 내가 지금 호소키 카즈코를 연기하고 있는 건지 토다 에리카로서 울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저 또한 작품을 보며 토다 에리카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했어요. 능숙한 연기에 작품을 잘 고르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호소키 카즈코라는 인물은 혐오스럽지만 작품 지옥에 떨어집니다는 시나리오는 물론 연출, 음악, 미장센, 연기까지 뭐 하나 거를 것 없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작품은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빙빙 둘러 말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연기가 오버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 이번에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딱 한 편만 봐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